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 와. 잊혀가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 22일이 되었어요.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 다른 곳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들었는데 그때 형엄마 있는 데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 시작하려고 할 때쯤 갑자기 폭우 같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네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비가 내려서 조금 외출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은 올라오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빗길에 운전 조심들 하시고요. 아, 어서 오세요, 0826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아, 그동안 엄마는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지금 좀 어떻게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나요. 좀 명절 명절 되기 전에가 제일 바쁜 시즌이라서 너무너무 좀 힘들고 해서 방송하러 당분간 오지 못했었어요. 오려고 여러 번 오려고 했었는데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목소리도 안 나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에서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막 밖에 빗소리, 천둥소리, 우리 아들, 딸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나요? 화요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수요일 새벽 충청권과 전북, 전남 북부로 오전에는 전남 남부, 경북 내륙, 그리고 경남 북서부 내륙으로 확대된대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가 됐긴 한데요. 지금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좀 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 내지 30mm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고요. 네. 이미 뭐 고향에 갔다가 본가에 갔다가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내일 출발하실 분들은 조금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추석도 지났고 하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질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 그러니까 연휴 전날만 해도 굉장히 둥근 보름달을 봤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우리 아들, 딸 추석 어떻게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요즘에는 뭐 추석이라고 해도 구정이나 명절날이라고 해도 추석은 또 특히나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설날은 세배를 하고 용돈도 받고 조금 뭐 그런 어떤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거라 조금 그래도 저게 뭐 새해 인사를 드리고 덕담도 듣고 하지만 추석은 그냥 성묘하고 그냥 그 여행도 가고 차를 지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만큼 추석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명절 문화가 사라지고 또 그 의미가 또 사라져 가고 시대가 지금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이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은 제사를 왜 지내는지 왜 지내야 하는지 뭐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뭐 귀찮게 이런 걸 하냐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호엄마 같이 이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제사를 안 물려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들도.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우리 할머니 세대이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꿋꿋하게 차례 음식을 장만을 하시고 집에서 일일이 다 전을 부치고 송편을 만들고 나물 반찬 다 이렇게 나물류 뭐 튀김류 다 준비하시고 그렇죠. 집에서 일을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고향에 내려간다고 해도 아니면 뭐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이 차례 음식을 만드는 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점점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제사하고 차례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장도 봐야 되고 또 음식도 장만해야 되니까 시간과 또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마 추석 때는 이제 뭐 점점 그냥 가족들의 간단한 모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냥 성묘하는 거, 요 정도로 이제 자꾸 가볍게 지내는 것 같아요. 호흡만 해도 지금 이번에는 산소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제사 때 그냥 산소를 찾아뵈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예전에는 대가족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친척들까지 모여서 살았는데 점점점 이제 그 가족들도 점점점 핵가족으로 바뀐 데다가 요즘에는 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죠? 성인 이제 어른 독립한 우리 자녀들도 많고 또 뭐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우리 아들 딸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제사를 없애도 괜찮다라고들 생각한다고 해요. 아마 점점 이 제사라는 거, 차례라는 거 이런 게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밤에도 갑자기 빗줄기가 세게 내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제 밤에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떻게 내일 부모님 댁에 가야 되는데 하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새벽에 금방 비가 그쳐서 다행히 괜찮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밤에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 비 역시도 한 새벽 한 4시쯤 돼서 살짝 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그래서 호엄마가 좀 많이 피곤해서 어제까지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오늘 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늦잠을 자다가 깜빡 이상하게 왜 막 정신이 깨어 있다가도 왜 순간 깜빡 잠이 들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 때 그때 꿈을 꾸더라고요. 꼭 가위에 눌리는 거 그런 꿈. 그래서 오늘은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이제 그 매장에서
아이고 모기가 있어. 판매를 하는데 백화점에서 고객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 수고해 고마워 막 그러면서 인사하시고는 이제 뭐 유유히 이제 쇼핑하신 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이 저 영수증을 보니까 계산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계산을 할 것처럼 막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달려갔죠. 계산 아직 안 하셨다고 막 달려가서 달려오는데 이분이 또 사람들이 유난히 북적북적 또 많은 거예요. 막 따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막 가시니까 저도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막 갔거든요. 그래서 북적북적해서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막 따라갔죠.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주차장 아마 가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뭐 가다가 보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지 그럼 아무리 막 둘레둘레 살펴도 안 보여. 그래서 하고 이제 포기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픽 웃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또렷이 쳐다보면서.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그냥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서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순간 잠에서 탁 깬 거예요. 별건 없었는데 그 웃으면서 쓱 지나가는 그 여자분도 신경이 쓰였고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내려오는 것도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버튼을 누르다가 갑자기 탁 눈을 뜬 거야. 눈을 깨고 나니까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몸에 힘은 막 쭉 빠져 있고 숨쉬기가 막 힘들 정도로 한참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위 눌린 증세? 여러분들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가위 눌린 증세 그런 거. 깨고 나니까 막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정신은 몽롱하고 빨리 내려오지 않는 엘리베이터와 그 씩 웃고 지나가는 그 여자분 모습만 생각이 나고 순간 사람의 뭐에 홀리는 듯한 느낌? 빨리 깨어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돈 받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꿈을 제가 너무 업무가 그동안에 조금 좀 많이 누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꿈도 꿨는지 좀 계속 고객들과 끊임없이 매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출근을 하면 이야기해야 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발은 물집이 잡히고 요즘에 좀 요 근래 유난히 좀 며칠 바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송도 해야지 하고 처음에는 한 이틀째인가 되는 날 왔었는데 막상 컴퓨터 앞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방송할 내용이랑 막 점검하고 있는데 막 꾸벅꾸벅 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졸려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 켜고 방송할 준비까지 했다가 포기를 하고 방송을 하지 못했죠. 너무 졸려서 졸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졸음이 오면 또 막 예민해지고 제가 또 아이처럼 좀 약간 좀 징징징거리면 좀 짜증도 내고 심통도 부리고 좀 틱틱틱거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래서 그랬고 둘째 날은 발바닥에 또 물집이 잡히고 막 그래서 또 못 왔고 셋째 날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에서야 방송을 하게 됐어요. 가끔은 그래서 이렇게 피곤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본가에 가서든 어디에서든 막 이렇게
쉬지도 않고 정말 이게 시시때때로 방송을 켜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노트북까지 마이크까지 성능 좋은 마이크까지 구입을 하셔서 방송하시는 분을 이렇게 제가 방송을 듣고 와,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막 졸린데도 참고 하시더라고요.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좀 나도 열심히 좀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은 제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조금 많이 뭐랄까 좀 약간 노이즈라 그러나 소리가 약간 많이 좀 들리고 해서 마이크를 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어떻게 들릴지, 좀 제가 듣기에 제가 치읍 발음이 좀 세게 제가 발음을 하는지 조금 저한테 거슬리게 아까 들리긴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네, 시가 있어요. 좋은 글이 있어요. 네. 행복이란 글이에요. 강기용님의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고향,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곳에 언제든지 훌쩍 다녀올 수 있으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때 묻은 기둥과 밭꽃 순결하게 피어나던 초가지붕과 숨바꼭질하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친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가는 길 고생스러워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선영이 있다면 당신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늑한 평화, 포근한 안식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향은 편안한 어머니 가슴입니다. 좀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 고향은 호엄마 어릴 때는 물론 부모님이 계시는 뭐 이렇게 호엄마는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진 않아서 그건 모르는데 이제 할머니 때 그런 것처럼 이제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이런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명절 때는 정말 뭐 길에 그 차표를 예매를 하려고 차가 아무리 밀려도 그리고 차표가 없어도 막 꼭 내려갈래 오로지 꼭 가야 된다.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이동하는 대행사 같은 그런 날이었었죠, 명절은.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냥 뭐 친척집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방문하고 가끔은 뭐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뭐랄까, 내가 조금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조금 쉴 수 있는 곳, 그냥 내가 훌쩍 떠나도 어딘가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아마 그런 곳이 있겠죠? 그래서 엄마 어릴 때는 이런 고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됐어요. 내 삶에
어떤 기본 처음 시작되는 곳, 내가 나이 들면 돌아가야 할 곳, 뭐 이런 곳, 그런 곳을 고향이라고 했었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뭐 여행을 하다가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지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 뭐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또 안주를 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곳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죠. 제1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제1의 고향이고, 태어나서 자란 곳, 거기가 고향이 되겠죠. 호흡만은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눈 많이 오고 산 있고 들판이 있고 새소리가 나고 그런 곳, 개울 물소리가 나고 좀 자연하고 좀 많이 가까운 곳,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산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요즘에는 뭐 주로 이렇게 도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시골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좀 많죠. 아무래도 일단은 뭐 풀벌레들도 많이 좀 아무래도 더 있을 거고, 뭔가 조금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또 습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땅에서 이제 땅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사는 곳에서 사는 건 좀 전원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건 아무래도 좀 습도도 있고 더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나 빌라는 이제 옆집에 서로 위아래층으로 서로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전원주택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내가 막 뛰고 싶어도 한밤중에 뛰어도 되고 그런 건 걱정이 없어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공기도 좀 좋은 것 같고, 네.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대부분 어느 곳을 좋아하세요? 약간 시골에서 조금 가까운 도시? 아니면 뭐 이렇게 번화가 큰 도시? 큰 도시에서 사는 걸 더 선호들 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 다 시작이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요즘에는 인터넷 잘 되고 편의점 있고 그러면 다 또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금은 뭐 마음에 안 들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 좀 좋은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싫다 하면은 점점 더 싫어지는 것 같거든요. 더 불편한 거 보이고 더 싫은 모습만 보이고, 미운 사람 하면은 더 미운 사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괜히 미워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다 마음에 드시나요? 엄마도 이렇게 좀 약간 시골 이런데 잠깐 다니러 가는 건 좋은데 좀 오래오래 머물러 사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오래 사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막 이런데 저는 그냥 잠깐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런 건 좋은데 바닷가에 가서 제가 이렇게 바다에 막 들어가서 뭐 하거나 이렇게 그 바다 바람 막 이런 것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이런 거는 좋은데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사는 곳과 여행을 다니는 것은 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로 요즘에는 이제 안 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고는 안 가고 있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다니다가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정말 좋은 지역. 그런 곳에서 뭐 1년, 2년, 몇 개월씩 이렇게 살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정말 좋으면 그곳에서 몇 년씩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건 좀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또 새로운 곳, 내가 여행을 가다 이곳이 정말 좋아. 그러면 그곳에 가서 좀 진짜 몇 년 이렇게 자리 잡고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좀 살아보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 아직 젊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여행하면서 이제 코로나19 끝나면은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들어와서 내가 일할 거 하고 또 좀 여행 계획 세워서 짬짬이 또 여행 계획도 세우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로 해외에 나가서 커피 농장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 그렇게 몇 년씩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곳에서 또 카페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카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도 하면서 살고 싶은 지역에서도 살아보고 조금 부러운,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아주 조금 부러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엄마가 이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쯤에 나는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그런 동생이 계속 외국에 있었다면 아마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서 이 방송을 또 열심히 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겠다, 막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반인들이 우주 여행을 했대요. 지난 15일에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섰던 민간인 관광객 4명이 사흘간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그러니까 15일날 출발해서 18일에 귀환하면서 본격적인 상업용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매일 지구를 15바퀴 이상. 어떡해, 천둥 소리가 엄청 커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천둥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막 비도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내리네요. 막 어떡해.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고 매일 지구를 15바퀴를 그렇게 돌았대요. 그렇게 돌아서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이제 내렸는데 착륙했는데, 이들을 태운 우주선이 도달한 고도는 585km 지점으로요. 1972년 종료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이후 인류가 도달한 우주 공간 중 가장 먼 곳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 4명이 무사히 첫 번째 우주 관광 여행을 마쳤고요. 앞으로 1년에 최대 6차례 이제 관광선을 발사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주선 로켓에 관광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실어서 나르게 되면요,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이 8시간 소요되는 거리를요 29분으로 줄여서, 예를 들어 당일 제품 배송과 당일 여행이 가능하다고도 해요. 벌써 너무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돌면서 우주 여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뭐랄까 신기하기도 하고 벌써 이런 일이 생겼어? 막 이렇게 좀 그런 염려도 좀 있고, 영화를 보면서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들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삐삐를 쓰면서 휴대폰이 무선 전화기를 쓰고 하면서 휴대폰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초창기에는 좀 큰 휴대폰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휴대폰, 카메라 모든 기능이 다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업무도 다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송시킬 수 있고 모두 웬만한 서류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급속도로 모든 것이 발전이 되는데, 와, 이제는 우주여행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 이 노래 많이들 들으시던데, 가을 우체국 앞에서. 저도 우연히 많이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사가 참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인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휴식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휴식할 때? 엄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트위치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많이 보고 그냥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휴대폰이나 우리가 이제 방송 매체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번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늘 한번 돌아보고 바람 소리 느껴보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받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것도 산에 가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도 멈추고 동작도 멈추고 제가 숨 쉬는 것만 느끼면서 가만히 앞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렇게 꽃들이라든가 또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느낌? 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몸이 의외로 굉장히 개운해지고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땀을 좀 흘리면서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등산 아주 힘든 이렇게 등산은 아니래도 이렇게 좀 가벼운 산을 좀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꼭 산을 안 가더라도 이 세상에 최고의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법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춰보라고 하시네요. 동작을 멈추고 욕망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잘 못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이런 시비들을 가리는 것도 좀 멈춰보래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조금은 한가한 마음으로 좀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시네요. 편안히 앉아서 모든 관심을 끄고 멈추면 제 본인의 호흡만
존재하게 된대요. 내 호흡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휴식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스트레스 역시도 아무리 쉬는 날이 있고 또 잠을 푹 자고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래요. 일할 때도 우리가 일하기 전에도 또는 일하고 나서도 뭐랄까 계속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피곤해지고 지쳐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냥 일에 대한 모든 집착 내려놓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모든 걸 놓고 푹 쉬라고 해요. 쉴 때는.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모든 생각을, 마음을 다 비우고 가만히 그렇게 명상하듯이 있다 보면은 조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있는 시간이면 얼른 휴대폰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제일 큰 장벽인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은 어떤 우리 옆에 있는 사물들이나 어떤 방송 매체를 이런 걸 딱 차단을 하고 고요하게 해서 좀 쉬어주긴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나 이런 충족감을 조금 느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만히 창문을 열고 밖을 한번 구경해 본다거나 이렇게 숲이 가깝거나 공원에 가까우면 새소리가 들리는 아침 시간이면 새소리를 조용히 듣는다거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 중에서 마냥 놀라고 하는 거, 그냥 놀게 하는 거,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북유럽 쪽에 작은 나라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덴마크는 1973년도 그 이후에 거의 매년 OECD에서 그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뽑혔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50위로 기록했대요. 50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학교 공부, 또 학원 공부,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태어나서 좀 옹알이하고 이야기하고 뭔가 하다 보면 벌써 알파벳, 또 음악, 여러 가지들 엄마들은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우리가 낮다고 하네요. 덴마크 사람들의 그 행복 비결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 교육 방식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아이들을 그냥 놀게 한대요. 그 놀게 한다는 말은 수영이나 음악 같은 그 태권도 이런 체육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놀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냥 놀게 하는데 덴마크의 육아법의 그 핵심이라고 해요. 그냥 놀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그냥 놀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를 막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덴마크 학교에서는 학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한대요. 놀이. 우리는 막 암기를 하고 쓰고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덴마크는 주로 놀이를 통해서 그러면 아이들은 또 어린이들은 머리에 쏙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 가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놀이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기들은 정말 충분히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놀면서 친구들과 놀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어떤 뭐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배우기도 하고요. 일단은 아이들은 충분히 놀게 해주고 우리 어른들, 우리 청소년들은 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보면은 누구나가 항상 잠을 충분히 자고 쉬기는 했는데도 그러고 났는데도 자꾸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마도 우리가 이런 그런 휴식을 취할 때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고 그러시면서 그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계속 뭔가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끔은 모든 걸 놓고 내 숨소리에만 집중을 해서 한번 고요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호엄마가 읽어줄 사랑의 부메랑에 대한 글은요, 바로 내게 힘을 주신 선생님이란 글이에요. 이 글도 조금 오래된 글인데요. 난 중학교 시절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뜻도 모를 세계사 연대나 수학 공식을 줄줄이 외우는 삶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도 싫었고 뻔한 시계 바늘처럼 살아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소설책이 훨씬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적이 그리 엉망인 편은 아니었지만 따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바로 김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갓 40대가 되신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셨고 늘 자상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좋아한 이유는 수업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고 책 이야기, 또 자신의 연애 이야기 등 주제는 늘 달랐지만 교과서 읽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또 모범생만을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하굣길의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보면 피했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생님 하고 부르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갔습니다.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반가운 표정으로 버스에 타지 않고 내가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아직 집에 안 갔어? 친구들이랑 노느라고요. 너 집 어디지? 버스로 세정거장이에요. 소방서 앞이요. 그렇구나. 너 참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하나 보더라. 학교는 재미없어요. 소설책이 훨씬 재밌어요. 책을 많이 읽는구나. 그래도 학교 공부도 해야지. 대학 같은 데는 관심 없어요. 에이그, 큰일 냈소리. 대학은 관심으로 가는 게 아니야.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는 거다. 풍요롭게 산다는 게 부자로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너도 알지? 선생님의 말뜻을 알기는 했지만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을 저는 선생님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사고들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나를 변호하고 나서셨고 나 역시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튀는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죠. 나 때문에 선생님이 가슴 아파하시거나 곤란해지시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마다 내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넌 좋은 애야. 난 알아. 그리고 선생님은 너 믿는다. 몇 번의 반성문을 쓰긴 했지만 그 역시 선생님께는 칭찬거리였습니다. 재훈이 너 반성문 잘 썼더라.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문장력이 뛰어났어. 네가 글 쓰는 쪽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고 반성문 쓸 일을 자꾸 만들지는 말고.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 크긴 했지만 선생님들은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윽박지르기 바빴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 여러 차례 들켜서 정학을 한번 당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서 손꼽히는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나가기도 싫었고 공부하기는 더욱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하굣길에 나는 중학교 동창들의 싸움에 끼어들었고 싸움이 패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내 중학교 동창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뺐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단순한 싸움질과 돈을 빼앗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돈을 빼앗은 행위는 이른바 노상강도였죠. 간단히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중 한 명이 돈을 빼앗을 때는 내가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을 해주어서 4일 만에 혼자 풀려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강경한 선생님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찰서에 4일이나 갇혀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나를 퇴학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내가 돈을 빼앗는 데는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걸 가지고 퇴학까지 시킨다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죠. 퇴학 여부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서관에 앉아있던 나를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너 김혜연 선생님 알지? 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오늘 날 찾아오신다고 하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번 사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서 김혜연 선생님은 정말 우리 학교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한참 후에 학생부실을 나오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을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시다 입을 여셨습니다. 재훈아, 넌 좋은 애야. 난 널 믿는다. 그럼 선생님 그만 가볼게. 1년 전 나를 가장 뭉클하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서둘러 학교를 나가셨고 나는 학생부 주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내 앞에서 우시더라. 너 때문에 그리고 그러시더라. 재훈이는 1년 동안 내게 교사로서 가장 흐뭇한 보람을 느끼게 해줬던 아이라고. 그때의 사건은 선생님이 눈물 때문에 유기정학을 받는 데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나와 직장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끝까지 나를 믿어준 김혜연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정말 마음으로 이 제자분을 아끼셔서 재은이를 아끼고 믿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고등학교에도 달려오시고 항상 그렇게 감싸주시고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 재훈이라는 이 학생은 그래서 정말 올바른 어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때로는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상대방에게 했던 이 한마디가 가끔은 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용기도 주고 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그만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또 안겨줄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때로는 정말 조금 상처 주는 말보다 힘 빠지게 하는 말보다 조금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죠? 여긴 올라왔는데 빵을 치라고 돼 있네. 빵을 한번 다시 쳐야 되나요? 당신 방송 인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조금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은 나보다 조금 나이 어린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좀 살아갈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가끔은 막막할 때도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누군가는 많이 힘들어서 막 정말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많이 뭐 힘들어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냥 토닥토닥 힘내라는 말,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지금처럼만 잘 해보자 라는 뭐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가끔은 좀 뭐랄까 그럴 때 자신이 좀 제 자신도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상대방이 뭐 저한테 큰 기대를 걸고 어떤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정말 좋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데는 정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또 현실이니까 제가 어떤 좋은 말을 해줘도 또 그렇게 그 말에 또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갈 힘을 내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그럴 때가 정말 또 그래도 누군가가 또 제가 하는 이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로 조금은 위안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은 또 제가 힘들 때도 다른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 힘들어 속상해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래. 너 혼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누구나가 그렇게 다들 힘들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다 보면 한바탕 또 그렇게 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은 또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옆에 뭐 누가 됐든 누군가에게 좀 마음 편안하게 속마음을 한 번쯤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한 글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에밀리 디킨스라고요. 그분이 쓰신 글인데 내가 만일이라는 그런 걸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한번 제가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밀리 디킨슨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애타는 한가슴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거나 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줄 수 있거나 가여운 집바퀴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고 기진맥진해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미국 시인이었는데요. 에밀리 디킨스라고. 제가 이분이 쓰신 이 시를 아마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정말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정말 아주 조그만 그 힘이 돼줄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정말 헛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디 다이어리나 이런 데에도 항상 이 에밀리 디킨스의 내가 만일이란 이 글을 항상 적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줄줄줄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휴대폰을 보고 유튜브나 트위치나 여러 가지 다른 휴대폰에서도 책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또 깜빡 요즘에는 또 한동안 저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그래. 그런 이 내용들이 제가 10대 때라서 그런지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시도 있었어요. 네. 지금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휴무면 다행이긴 한데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힘드실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본가에서 오시거나 그런 분들도 이 빗길 운전 많이 위험하니까요.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지금 호흡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 근래 좀 많이 무리를 했더니 그 화이자 백신 1차 맞았는데 그때 잠깐 꼭 모기 물린 것처럼 도도도도 하고 이렇게 발진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 맞은 지가 한참 됐는데 요 근래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2차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팔하고 손등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리를 해서 좀 내가 많이 몸이 힘들어서 이런 게 또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계속 이 균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몸을 언제든지 이렇게 발진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2차 백신 맞는 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네, 오늘 호흡만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즐거운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도 늦게까지 아니면 밤새 방송하시는 우리 스머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재미있게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는 투수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만은 그만 가겠습니다. 천둥번개가 아직도 치고 있네요. 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고 우리 0826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셨네요. 네 아이고 깜빡 잊고 갈 뻔했어요. 네 고맙습니다.